최순실 씨가 펴낸 옥중 회고록과 관련해서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출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레가요, 최소원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얘기도 쭉 들어보면 역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어떤 여론 조성용 차원에서 이 책을 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을 풍기는 문장들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한 선을 탁 빼는 인간적으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최소한 표현이 여기는 투명 인간, 투명 인간이 돼야 했다. 이 박 대통령이 굉장한 보안을 철저한 보안을 최한테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정호성 비서관의 묘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지켜라. 그 지키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가 이걸 잘 수행했어요. 끝까지 1심 재판 거의 결심 단계까지도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하도 변호사가 재판 때마다 탭을 피신 거에 감정 안 하냐 보연 달라 난리를 해서 재판부가 마지못해 탭을 팔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처음 법정에서 본 거예요. 법정에서 중요한 도구 같으면 보여주기 당신 쓴 거냐고 확인하면 되는 거라면 간단한 일이라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이 분란의 씨앗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경애로 갔다 그랬대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게 낫지. 품위가 있어야지 이게. 기호 한 장만 딱. 과일 갖다 드릴까요? 네? 과일? 어떠세요? 내가 그 기호 하나만 갖고 이렇게 좀 통화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이건 기호인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는 데를 좀 촌스러워.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낫또 드세요. 예? 낫또. 예, 최소원 씨가 펴낸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회를 들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명기 원장. 네, 당신은 최순실이십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시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르게 되려고 그래도 당신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최순실이라는 거는 세상이 아무리 30년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로 정했을까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순실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지 않은 많은 모습이 있다고. 네. 나에게는 내가 진정, 이거는 저분이 생각하는 거지 제 생각은 아닙니다. 나는 진정 이 사랑을 사랑했고 이 나라를 사랑했고 나는 애국자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이 나라를 갖다 제일 올바로 세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항상 지지했고 그런 어떤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자신만의 최소원으로서의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정말 심오한 심오한 질문이잖아요. 질문이죠. 네. 불교에서 화두를 잡을 때나 혹은 뭐 도노돈수라고 그러죠. 어떤 그 자기의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가는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큰 질문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질에 다가가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답은 간단하다. 최명기 원장님은 또 최순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최소원은 후한무치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저는 이 책을 내는 시점이 지금 발간된 시점은 6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집필된 시점은 작년도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때 최소원 씨가 뭘 생각했을까? 그때 이제 이른바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엄청나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다 새로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했고 아마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자료도 가지고 아마 썼을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경재 변호사 그런 걸 쓰더라고요. 이제 이게 현실의 법정이 끝나면 역사의 법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거 정말 허망한 소리입니다. 아니 법정이 무슨 역사의 법정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한 심오한 이제 자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이걸 되돌아보는 책이라고 쓰고 이렇게 책을 짓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점들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재판 전략도 약간 고려했을 듯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최소한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건 분명한 자기의 현실에 지금 처해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 최소 나는 누구인가? 우리 뭐 최명기 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죠. 이분이 뭐 각 언론사에 최순실이라고 부르면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30군데인가요? 보내고 아마 예. 방송에도 얘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들이 뭐 예전에 뭐 최순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개명 전 최순실 쓰기도 하는데 저는 뭐 최순실이라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인식되는 것이지 그게 뭐 본인의 이미 그리고 뭐 최소원이라고 또 불러주면 되죠 뭐. 근데 아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판결 앞두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하는 그리고 아마 판결로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또 본인은 뭐 사면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판결이 나왔을 때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좀 한 게 아닌가. 그동안 법정에서 못한 얘기들 정리해서 한 결국은 아마 판결 김빼기 아니면은 뭐 탄원서 자기 어쨌든 하고 싶은 말 한 진술서 정도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나선 것도 본인도 아마 법정에서 계속 뭐 다퉜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역사의 법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말 세 마리 얘기하는데 결론은 거의 난 것 같아요. 판결을 아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동안 정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최서원 씨는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런 책까지 쓴 거 보면. 특히 그 할 말은 억울하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조용히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장본인. 아주 전곡을 찌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그 책을 구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허구로 쓴 소설도 작가의 숨결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런데 최소원 씨가 쓴 이 회옥이라고 하는 것 곳곳에서 뭔가 좀 진실과 다른 부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다고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차정 교수 최소원 씨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봤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답은 최태민의 딸이다가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라는 것은 결국 최태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본인도 지금 나는 누군가에 자신의 아버지 최태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차 사과문에서 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인연으로 가끔씩이나 뭐 조언이나 듣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나 듣는 사이였다는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 나름대로 상당히 그러니까 최순실 역할을 폄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최순실 씨의 그 조언을 들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의 고리라는 것이 결국 최태민 씨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지금 뭐 어쨌든 그러니까 최태민 씨하고 연 때문에 이렇게 맺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두 사람의 그 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헌정사에 큰 이 곡절을 남겼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최순실 씨가 지금은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 해오기를 썼을까? 앞서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역사의 법정에서 나름대로 최서원 씨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는 억울하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도 아마 저는 판결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의 법정에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어야 되지 않을까. 항소가 아니라 항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녹취가 몇 개 더 있는데 좀 더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한명숙 총리께서 자신이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한명숙 측의 변호사분들이 그다지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최소원 같은 수준의 복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자신 있느냐 이거지.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아마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네. 부국, 정국, 편국이에요. 그러니까 부국이라는 거는 그런 나라고, 정국이라는 건 발을해야 된다. 발은. 그러니까 부패 안 하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부국, 정국, 그다음에 편안한 편국. 중국, 정국, 편국.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할 게 아니고 정국이 편국 아닌가요? 아닌가? 정국이 바른 거죠, 바른 거. 편국은? 근데 문화나 이런 거는 편국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편국은 조금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발표하시려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얘기 안 하셨죠? 거기만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수사하는 검사, 판사, 대법원, 관련 어느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뭔가 하면 최서원이가 받았으니까 박 대통령이 받은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 논리가 얼마나 비약이 큽니까? 최서원이가 받은 거 최서원이 받은 거 어떻게 대통령이 시켰나? 그런 증거가 있나? 없다 이거야. 근데 왜 그러냐? 공모다. 공모에 증거가 있느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 이거 제대로 된 법치국가 있어. 누가 이거를 납득하겠습니까? 예, 현근택 변호사 네. 지금 그 이경재 변호사는 내일 모레 대법원 판결 기대 안 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뭔가 이제 그런 논리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네. 만났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아무 말 안 했어도 묵시적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누굴 보내고 줬냐가 중요하죠. 지금 최서원 씨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최서원 씨가 가가지고 내가 뭐 말 세 마리 이거 몇십억 하는 거잖아요. 말 세 마리가 50억인가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 보고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의 공동체 이런 것도 있지만 왜 돈을 주느냐. 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대가를 바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굴 보고 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한테 직접 안 주고 부인한테 줬다. 아니면 뭐 그 사람 뭐 측근 비서한테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뇌물이라는 거는 사실상에 우리 한마디 있습니다. 뭐 공짜 정신 없다고. 돈도 공짜 없는 거거든요. 주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걸 단순히 형식 논리로 직접 안 받았다 해서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최소원 씨가 징역 18년 그렇죠. 2심에서 네네. 선고받았죠. 네. 만약에 내일 모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이제 기결수 신분으로 그렇죠. 예, 네네. 징역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징역 18년이었고 벌금 200억이었고 아마 추징금 63억이었는데 아마 거의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파기환송했던 게 뭐 강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말 세 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 파기환송하면서 이거 뇌물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고 봤던 거라서 아마 그 파기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던 지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